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한쌤입니다. 자, 아이고야, 이거 아주 뭐, 재미있다면 또 한없이 재미있는 장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갈치, 새우, 이런 거 회우 먹기가 어렵다고. 왜 그랬어요? 꺼내자마자 1분 안에 죽는다니까요. 지풀에 자기가 막뭐 좌충우돌 하다가, 지풀에 지성질에 지가 죽어요. 지금 장이 딱 그러기 좋은 장이라고 언급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손실 나는 게 아니다. 예, 지금처럼 이렇게 좌충우돌하게 단기 급등락 요럴 때 다 털립니다. 요럴 때 다 털리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 중간은 갈 거라고 봐요. 왜냐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수익 나서 갖고 있는 종목은 흔치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제 3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력주, 오늘의 세력주 제 3탄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HTS 잠깐 키는 동안에 어떤 거냐면 오늘은 NFT 관련주, NFT, 즉 한국형 토큰, 한국형 토큰 관련주하고요. 그리고 어, 예, 한국형 토큰 관련주하고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다시 LG전자, 삼성전기가 움직이기가 시작했죠.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움직이기 시작하지만 LG전자, 삼성전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봐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종목군들을 저희가 공략해야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뭐 봤어요? 그렇죠. 이원 컴포텍,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미래 컴퍼니, 원준 이렇게 네 종목을 봤는데 미래 컴퍼니가 드디어 하나 해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사이에 50%가 넘게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뭐 매수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매수 기회를 모든 회원분들한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장대 악몽으로 시세가 났기 때문에 어느 타점에서 매수했든지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지난주에 이어서 그 종목군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봐왔던 종목 있죠? 삼양사, 포스코 엠텍, 삼양사 이게 OLED 관련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재 만든다. 라면 만드는 회사는 삼양식품이고 삼양사가 설탕 만들지 않느냐? 아니에요. 설탕 중심이었다가 이제 소재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알짜배기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 컴퍼니. 아이고, 예. 그때 방송했을 때가 이때죠. 뭐이 시간 올 하니까 항상 23,000원에서 45,000원. 그럼 100% 올라간 거네. 그렇죠? 100%. 장중에 100%까지. 평균 50%. 25,000원에 사가지고 4만 원, 38,000원에 정리가 됐다면 평균 50%. 전 바닥에 잘 사신 분들은 바닥도 아니죠. 하루 종일 여기 있었으니까 100% 수익이네요. 우리 장자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입니다. 공자님 스타일이 아니라 장자님 스타일의 어? 외래 컴퍼니 수술용 로봇. 수술용 로봇은 로봇인데 3D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지난주 거 한번 잠깐 봐가면서 이번 주 것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력주 3탄으로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외 선생, 주식 선생 박한샘의 과외 시간 22회 시간인데요. 오늘의 세력주 3탄, 바로 NFT 관련주와 차 부품 관련주인데, 이 차 부품 관련주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그리고 지난주 거 떨어졌을 때는 뭐 별로 얘기 안 하죠. 올라가야 한번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미래컴퍼니, 그 포스코 케미칼, TMC 원준하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수익 실현 한번 할 때 됐죠. 자르고 나오세요. 포스코 케미칼 적당하니 먹고 나오라고요. 아, 겨우 이거 먹고 나오느냐. 그럼 미래 나노텍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거지. 네. 아,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세력주 특집으로 봤지 않습니까? 한 주간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인데, 세력들이 매집한 거래량을 봤을 때 흔적이 있는 종목, 거래량이라든가 장중 변동성이라든가 그리고 특정 세력의 매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세력이라는 것이 꼭 뭐 이상한 애들이 아닙니다. 기관, 연기금도 세력이고, 그리고 또 연기금 매집이 특정 종목에 많이 일어났다든가 중요한 변곡점에서 외국이나 투신이 뭐 대량 베팅이 일어났다든가, 그러면 그 주식에 강력한 어떤 에너지의 파동, 세력으로 저희가 보고 하는 거죠. 포스코 케미칼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본 거잖아요. 여기서 떨어졌을 때, 네, 여기서. 그래서 미래 나노텍과 포스코 케미칼 21,500원에 사가지고 21만 5천 원에 언더에서 다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23만 5천 원에 팔았다. 그러면 요즘 같은 장에 10% 먹었으면 알아서 털고 나와야죠. 매도입니다. 신고점 돌파할 것 같지 않느냐. 그러면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봐도 할 거는 같은데, 괜히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다 너도 나도 다 2차 전지 소재 노래 부르는 거 보니 끝물이 이제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여져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선수 교체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력주 특집 3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냐? NFT와 차 부품주. 이긴 한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또 장중에 오전장에 한번 또 지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타이밍에 맞게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장 점검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정확하게 시장을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난감한 상황이냐? 이제 여자친구한테 싸대기를 한 20대 정도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 자기야, 지금 몇 시야? 12시에 만나기로 했지.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지하철이 다 탔어. 12시 30분이 말이 되냐고. 핸드폰도 안 받고. 미안해. 지하철이라 음속으로 놨는데 내가 올렸는지 몰랐다. 다 알아요. 왜냐면 뉴스에 지하철이 막혔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많이 와서 뭐 지하철 뭐 연장됐다. 여자친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풀이 하는 거죠. 30분 동안 자기를 기다리게 했다고. 몇 시야? 뭐 미안해.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그럼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데? 지하철 그것도 뭐 녹음기도 아니고 똑같이 반복 재생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짜증이 나죠, 남자도. 그러면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얼굴이 딱 이제 저처럼 이제 딱 찌그러지면은 눈치 빠른 여자친구들은 눈치채죠. 이번 내가 특별히 용서해 줄게. 해가면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계속 또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쿨하게 용서해 주는 친구도 있고 불가항력적이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싸대기를 맞는 날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서 자꾸 뭐를 얘기해봐야 또 변명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은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시장을 올려주고 싶어요? 안 올려주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680억 원어치 주식을 샀지만 관리 포인트예요. 선물은 1,500개 아침부터 그냥 시가 떠서 출발하니까 미국장이 떴다고 올려보면서부터 그냥 때렸죠. 무슨 얘기냐?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줄 때 용서해 주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한번 단도리는 치고 가겠다. 갭상승으로 띄워놓고 일단 많이 파는 것도 아니라 살짝 팔아보잖아요. 하루 종일 음봉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선물 1,500개 때문에. 자,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를 했느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남자라면 콜옵션을 25억을 샀어요. 이거 오늘 코 깬 겁니다. 오늘 이거 2시까지는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우상향 방향성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2,5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외국인들의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 반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2,500포인트를 시도하는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 날인데 2,500포인트 돌파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방향성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시가 대비 뭐예요? 하루 종일 음봉이에요. 시초가 돌파가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콜옵션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전부 다 뭐다? 다 손실이다. 다 손실 구간이에요. 자,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더군다나 이 코스닥 3,600억. 이 정도면 이제 뭐 몸이 다른 거지. 그렇죠? 코스닥에 3,600억을 베팅한 이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재미없는 거예요. 2차 전지에 지금 몸이 달았죠. 기관들은 거기다 대고 지금 드립다운 막 쏟아붓고 있는 거고. 오후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수를 빼지 않는다면 종합주가지수도 제한적인 하락에 제한적인 반등이 오전장 내내. 그러면 오후장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코스닥 쪽으로 뭐 과하게 베팅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지기보다는 주도주의 선수 교체. 오늘 선수 교체, 바턴 체인지가 한번 코스닥 쪽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일순간적이지만 지수를 한번 잠깐 더 여기 지금보다 진짜 급반등이 다시 가기 전에 상승 궤적은 가기 전에 한번 죽여놓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보세요. 29,000개 24억. 주식은 팔아.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떴지만 오늘 한국 시장에서 시가 갭상승 나왔을 때는 일단 한번 팔고 보는 거다. 팔고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죠. 웬만하면. 자, 그런데 콜옵션에 베팅한 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수익이 다 손실입니다. 왜? 시가 아래잖아요, 전부 다. 주식이 음봉 났잖아요. 시가 아래잖아. 바닥에서 산 사람 극히 일부예요.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이거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풋도 사고 콜 때리고 벌써 50억이에요. 아래쪽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합성 전략이죠. 콜매도 풋매수. 선물 한 계약 매도 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번 주는 만기 날이니까. 선물로 그 따지면 그럼 지금 15,000개 매도 때리는 거예요. 선물 15,000개 매도 때린 거라고요. 오늘만. 단기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지수를 한번 잠깐이지만 눌러서 죽이고 가고 싶은 한번 눌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30분이나 나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 기다리게 만드는 거잖아. 강남 사거리에서. 그렇잖아요. 열받잖아. 여러분 같으면 열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받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주 그냥 기회는 이때다. 남자친구를 단도리를 치는 뭘 얘기해도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죽어요. 오늘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순간 떨어졌다가 또 올렸다. 이걸 지금 오전장에 몇 번을 했느냐?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센 것만 해도 5번. 한번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한 번, 두 번, 떨어졌다가 또 이거 2번. 네. 그 다음에 벌써 3번, 작은 파동까지 4번. 근데 갈수록 파동이 어때요? 줄어들죠. 오늘 아침에 시가, 전일 종가. 아래를 깨지지도 않아. 저점을 깨지 않아. 그러면서 고가 돌파도 안 해. 시가 돌파를. 계속 삼각 수렴형 형태인데 아침 시가 띄워놓고 아래로 하단, 다시 반등, 하단, 반등, 하단, 반등. 야 돌파다. 직고점 죽여놓고 가죠. 네. 이제 뭐 남았어요? 2460, 2442. 진짜 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2442포인트 한번 테스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은 이게 확률적이 좀 적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2442 깨면 아침에는 깨도 돼. 지금은 12시가 좀 있으면 다 돼가 이제 한나절 내내 이렇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살짝 깨봐요. 콜옵션은 다 마이너스야. 어느 지점에서 샀든지 시간도 절반이나 죽었잖아. 그렇죠? 세타 가치도 지금 한나절이 지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델타, 감마, 세타. 그렇죠? 세타 가치가 즉 아파트 프리미엄이 여기서는 1,000만 원인데 오피스텔 1억짜리가 프리미엄이 1,000만 원인데 똑같은 시간이야. 근데 10시 반이 되면 800만 원으로 줄어요. 12시 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세타 즉 프리미엄이 죽는 겁니다. 자, 대신에 뭐는 더 늘어났을까요? 감마. 똑같이 종합주가지수가 1% 움직이고 1% 움직였을 때 감마라는 것은 이제 변동 속도입니다. 가속도.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변동성은 더 살아났겠죠. 그렇죠? 델타는 어때요? 그냥 방향성인데 수렴하니까 큰 의미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자, 세타만 죽이는 겁니다. 세타가 죽음으로써 누구만 죽는 거냐? 콜옵션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 혹은 콜풋 양매수한 사람들만 지금 시간 가치가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콜 베팅한 사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좌충우돌 하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종목은 3% 5%씩 막 움직여요. 오늘 아침에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려면 차라리 아래꼬리 달린 거를 매매를 해요. 근데 아래꼬리 달린 것 중에서 이렇게 성일하이텍처럼 무너지는 거. 폐 배터리 관절주죠? 이거 아주 그냥 속이 쓰립니다. 왜 폐 배터리가 속이 쓰리느냐?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해가면서 2023년도에 가장 주목할 종목 3개 뭐예요? 로봇주, 폐 배터리, 자동차 전장 부품. 2023년도엔 이런 것이 뜬다 해가면서 했을 때 유튜브에도 다 나오죠.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강연회 때마다 얘기했어. 근데 폐배터리를 저는 사실은 좀 기다렸다 사고 싶었어요. 삼성전기, LG전자, 기아자동차. 왜 종합주가 지수가 2200인데 이런 대형 종목이 사면 충분히 해먹고 한 20% 30% 해먹고 그럼 이제 폐배터리나 이런 것은 테마주니까 좀 불안한 심리에 갈까 말까 할 때 그때 좀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지금 그게 아니죠. 폐배터리들이 이미 먼저 나왔어. 분출이. 이거 HTS 꺼졌다. 네. 다시 킬게요. 네, 그냥 여러분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왜? 과외 선생님의 머릿속에 들은 게 중요한 거지 문제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 수학 문제집이든 영어 문제집이든 문제집이 여러분들의 도안은 주지만 여러분들의 해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해답이에요? 선생님이 해답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문제집을 제가 만약에 집필했다. 그 문제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을지라도 문제의 원리는 다 제가 꿰뚫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래서 폐배터리, 뭐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종목군들 이제는 한번 수익실을 한번 좀 해줘야 돼요. 남아있는 것은 한번 많으면 3분의 1. 이 정도 수준만 남겨놓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은 오늘 장은 컴퓨터가 잠시만요. 이거 누가 원격 이거 원격 조정하나? 왜 이렇게 돼? 네. 자, 오늘 장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시냐면 국내 증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준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장은 주식을 팔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십니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만히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수익이다. 가고 있는 주식. 근데 괜히 내가 뭐를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주식도 털리고 파는 주식은 급등 나오고 박저돈 개골들. 이해되셨죠? 이번 주는 한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왼쪽 도리도리 하다가 끝나요. 이 종목 올라가고 저 종목 올라가고 도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2000 벌써 500이네. 돌고 돌아 제자리 게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시장은. 근데 그 도리도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누가?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들이. 자, 그래서 오늘 장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나는 주식 들고 있다. 근데 괜찮은 주식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잘 되는 주식이다. 수출 주도주다. 디지털 관련주다. 고탄력주다. 방어주가 아닌 보험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음식업종이라든가 이런 방어주 개념이 아닌 다음에는 일단은 붙잡고 있으십시오. 자,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특히 오늘은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는 싸대기 맞고 끝난다니까요. 뭐 잘못했는지 알겠지? 알아. 뭔지 얘기해봐. 그건 자기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똑같은 행동이 지금 몇 번째야? 그 아니 원래 여자들이 그렇잖아.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뭘 했는지 남자는 몰라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그럼 뭐죠? 그러면 근데 반성할게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뭐 자기 그러면 지금 똑같은 행위 몇 번째야? 진짜 몇 번째 똑같은 일이 시간 약속한 지 지금 몇 번째야? 자 그 다음에 또 네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할게. 그래 알았어. 자 지금 근데 어제도 그러고 지금 오늘 또 그래. 자 그 다음에 계속 이게 이제 계속 마치 쥐새끼가 뭐 낳듯이 계속 나와. 여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변명하려면 싸대기 계속 맞아요. 돌고 돌아 도리도리 싸대기 맞다가 제자리라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여러분들 자꾸 종목 바꾸지 마세요. 거래소 팔고 코스닥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거래소 갔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 어느 때보다 격렬하잖아. 코스닥 사고 지금 거래소 팔잖아요. 외국인 기관 보세요. 코스닥 팔고 거래소 사잖아. 저런 것들이 지금 약간 눈에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게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나오는 장.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늘. 그 다음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하셔야 되느냐면
이 장이 죽이는 장이냐 살리는 장이냐를 빨리 캐치해야 돼.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이런 때는 다시 원칙적인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인 종목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반도체가 가요. 기아차,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출 주도주들 중심으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우왕좌왕하다 끝나요. 자,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 잠깐 이제 쉬어가는 자예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개별 종목장 중심이 쉬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지난 2주간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거래소는 2400 갔다가 2500 갔다가 2400 갔다가 다시 또 2450 돌고 돌아 제자리잖아요. 2450. 자, 그런데 그게 외국인들이 절묘하게 만들어내는 트렌드인데 다시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살짝씩 살아나고 있어요. 거래소 시장에 살아난다는 종목은 누구냐면 일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가장 민감한 주식들이죠. 흐름에. 그 다음 두 번째 삼성 SDI, LG 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식을 대형 종목을 사고는 싶은데 그분들은 빨리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다시 사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개별 종목은 뭐를 사야 돼 살지를 알아가면서도 솔직히 이런 방송에서 말하는 게 아주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끼리 사갖고 쳐올렸다가 여러분끼리 피해 입을 수도 있고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그리고 또 다 같이 그런 종목에 내 재산이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20% 이상씩. 삼성전자 5천만 원이 전 재산이야. 근데 4천만 원 투자해도 되냐? 해도 돼요. 그렇잖아. 1000명이면 어때? 그래봤자 300억밖에 안 돼. 3천만 원씩. 하루 총 거래량에 충분히 다 받아줄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요. 벌써 3,500억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장이 방송하기에는 참 좋은 장이에요. 자, 정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왜 그러냐면 2,500이 돌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조금 욕심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 왜냐 지금 LG엔솔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이제 배터리 내재화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수혜도 있지만 피해도 있어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내재화시킨다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배터리 내재화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체 내재화는 참 어려운 거고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광산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발트는 야 코발트다 광산에서 막 해가지고 금처럼 막 녹여가지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몇 년 걸려요? 결혼하자마자 애 응애 났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려요? 8년. 왜 그럽니까? 코발트는 자연 산화 작용을 거쳐야 돼. 마치 천일염처럼 밖에다가 이렇게 놔놔야 된단 말이에요. 코발트 염이 있습니다. 호수가. 푸른 빛이 돌죠. 하늘에 비친 코발트 호수에 비친 저장을 이렇게 저수지처럼 파고 거기다 코발트를 이렇게 이제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코발트 그게하고 하늘에 비친 그 하고 색깔이 똑같아.
코발트 그 호수 그 저기 이제 그 저장할 때 자연 산화작용을 보통 2년 걸쳐요. 2년 3년. 개발하는데 1년, 산화작용 거치는데 2년, 그리고 또 뭐 하는데 또 2년. 총 최종 완제품까지 광산 개발에서부터 나오려면 8년이 걸려요. 근데 이 코발트 원료가 대부분 콩고에 있죠. 아프리카 콩고에. 유통은 누가 시키느냐? 중국 애들이 시키잖아요. 초코발트 광산, 코발트 원료의 80%를. 90%는 콩고에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재,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코발트를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안 쓰면 되는데, 약에서 인삼 빼는 거. 설탕 몸에 안 좋은 거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케이크에서 설탕 빼는 거. 또. 몸에 안 좋은 고기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고기 맛은 고기 맛이 아니라 사실 지방 맛이잖아. 지방이 없는 고기. 팍팍 닭가슴살 먹는 거 똑같은 거죠. 삼겹살이야. 이게 그래서 삼성 SDI나 LG엔솔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지금 타이밍에서 지수 우상향을 놓고 봤을 때 안전하게 여러분하고 간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은 어차피 피해가 실적도 좋잖아요. 2500 돌파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이런 걸 포트폴리오를 집어넣어가면서 대형 종목에서 봤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근데 지금 분위기를 딱 보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들썩거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썩거립니까? LG전자하고 삼성전기가 들썩거려요. 3%씩 움직여요. 센 종목들이 다시 먼저 올라옵니다. 그렇죠? LG전자, 삼성전기. 그럼 종목들을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붙을 건지, 이 시장이 붙어야 되는 시장인지 뒤로 한 발 물러나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인지, 가만히 놔두면 중력의 법칙으로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런 장인지. 자, 그런데 주식은 원래 어떤 어떤 종목입니까? 일본 증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상승 3일 하락 100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행보장까지 포함,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주식은 마치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품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냇가에서 보면 이렇게 배 띄워놓으면 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배가 가듯이 낙엽도 아래쪽으로 가고, 주식도 꼭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올라가는 거 별로 없어요. 물이 차야 거꾸로 올라가죠. 그렇죠? 내려오다가 물이 이렇게 차면 그 저수지에 물이 고여가면서 이렇게 배도 올라오는 거지. 가만 놔두면 그냥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장은 대세 하락장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잠깐 멈춘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쉽게 손이 안 나와요. 강세장이면 손이 팍팍 나가는데 그 앞에서 작년도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손이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장은 다른 거를 이상한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이번 주 삼성전자, 그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잘 보세요. 재미난 현상이 몇 개 나왔어요. S&T 오토모티브.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HL 만도 3일 올려놓고 오늘 음봉 났네요. 그리고 현대의학 음봉 났네요. 자, 그런데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쇠 깎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만도, 현대의학 올라갔던 종목들을 오늘은 쉬어가고, LG전자, 애들은 쉬어갔던 애들은 지금 올라오죠. 삼성전기,
자, 그러면 어렵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 저렇게 쉬어갔다가 다시 가는 거. 자화전자. 삼성전자, LG전자 봤으니까 자화전자도 봐야지. 아이고, 자화전자 참. 입이 마르고 닳도록 싸고 좋은 주식. 싸고 좋은 주식. 공장 막 증설하고 있다. 애플의 요청에 의해서. 적자지 않느냐. 공장 증설하느라고 적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공장 증설하느라고 적자야. 자, 자화전자. 그런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몰라서 못 산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산 거지. 시장이 무서워. 자화전자. 사마컨덴서 남았네. 사마컨덴서. 다시 이런 종목군들을 단타 매매할 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일단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이 오늘 시장에서 한원 시스템, LG전자 이렇게 쭉쭉쭉쭉 움직이잖아요. 세방전지까지.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숨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장 부품에서. 누가 있어요? 팅크예요. 아랫골이 길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침에 시초가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폭락시킨 종목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동차 전장 부품이나 IT, 자동차 IT 쪽에서. 쫙 뺐다가 좀 쫙 올리죠. 네, 팅크예요. 그리고 뭐 다시 올라갈 때 모트렉스 같은 것도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 차 부품은 부품인데 전장 부품, IT 쪽이든 자동차 쪽에 지난주에는 자동차 쪽에서 수색 깎는 쪽에서 IT 쪽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가는 거였고 이번 주에는 제가 보니까 순간 기조를 딱 바꿨어요. LG전자, 삼성전기들이 IT 쪽에서 다시 자동차 쪽으로 엇갈려가면서 어떻게 따요? 여러분들 혹시 딸내미들 애들 머리 따줄 때 어떻게 땁니까? 어릴 때 할머니가 손녀들 머리 어떻게 따요? X자로 따잖아요. 이렇게 엇갈려서. 그렇죠?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한 주식 갖고 이거 하나 갖고 쫙 쳐올리고 저거 하나 갖고 쫙 쳐올리는 거 아닙니다. 큰 돈들은 한꺼번에 그게 안 되니까. 차 부품인데 엇갈려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지죠. 자, 지금 그럼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풀고 있는 단계예요? 수익률 회수 단계예요? 아니면 진행형? 진행형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니까 미래에셋증권이 올라와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자, 2500포인트 돌파를 일단 염두에 두고 미래에셋증권 일부 대형 증권사들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아있는 싸고 좋은 주식은 거의 없어요. 이제 증권주 말고 역대 저점에 있어가면서 남아있는 싸고 좋은 주식들은 거의 없습니다. 증권주나 이런 거 말고는 없어요. 실적으로 놓고 가격 매력 있어가면서 괜찮은 거 건설주 증권주 아주 그러니까 B급 B급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급이었잖아. 2200포인트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2200 깨졌을 때 30%씩 올라왔잖아요. 30%씩 대형 종목군들이 한 달 사이 1월달에. 자, 그러면 이제 2월달 쉬어가고 3월달 시장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 지금 올라오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냐? 네, 잘 보세요. 어제 미국 시장이 왜 올라갔는지. 1번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올라갔다. 나스닥 2% 상승.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올라갔다.
금리를 안 올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올라갔다. 아닙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났는데 왜 투자 심리가 살아났느냐? 어느 정도 살아났느냐 한번 잠깐 볼까요? 스탠포 500개 종목 중에 444개, 90%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55개가 하락했어요. 10%가 하락한 거죠. 500개 종목 중에.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떨어진 종목이 근데 1% 이상 떨어진 종목이 5개밖에, 4개밖에 없어요. 500개 중에서 1% 이상 떨어진 종목이 4개밖에 없어요. 홈헬푸드, 그리고 코스트코 홀세일, 센츄리 링크, 휴랩 패커드, 딱 이 4개야. 업종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음식료 업종, 하나는 유통업종, 그렇죠? 센츄리 링크, 그리고 휴랩 패커드. 겹쳐야 안 겹쳐? 하나도 안 겹쳐. 그게 무슨 얘기다? 업종이 똑같은 업종이 2개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위에 포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업종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음식료 업종도 그냥 종목의 악재인 것 뿐인 거예요. 나머지 50개도 빠졌는데 전부 다 0.5% 전후씩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지면 0.9%. 그러니까 거의 안 빠진 거예요. 저베타 종목, 코카콜라 이런 거.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져야 될 종목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투자 박스권장이다 그러면 코카콜라 3% 빠지고 테슬라 5% 오르고 넷플릭스 7% 오르고 21세기 폭스 10% 빠지고 막 그런 엇박자들이 심하게 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좋아. 2% 올라간 게, 나스닥 2%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스탠포 1.6% 올라, 양대 양봉이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좋아. 내용적인. 자, 그런데 그 내용적인 면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여러분들 지금 확신이 없잖아요. 아, 지수 많이 올랐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확신이 없잖아. 시장에 대한 확신이. 단기 변동성에 강, 왼쪽 계속 도리도리 하다가 제가 싸대기 날려준다고 했잖아요. 돌고 돌아 제자리라니까. 2500 돌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라는 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지금 혼자 가는 길인지 봐야 돼요. 혼자 가는 길인지 같이 가는 길인지. 독일 지수입니다. 독일 15,570포인트. 신고점까지 몇 프로 남았느냐? 이번 연도 종가 최고점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이번 연도 신고점이라고. 누가? 독일이. 그리고 역사상 신고점인 16,290포인트까지 이제 4% 조금 남았어요. 신고점까지 4% 남았어요. 많이 잡으면 5%. 누가? 독일. 자, 프랑스 한번 잠깐 볼까요? 신고점까지 몇 프로 남았느냐? 0.5% 남았어요. 연중 최고점이기도 하죠. 여기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신고점은 여기에요. 2021년도 1월 5일 날. 장중 최고점. 이 장중 최고점까지 이제 0.5%밖에 안 남았어요. 프랑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달러에서 탈출하는 자금. 미국의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돈들이 달러 이외의 나라 중에서 괜찮은 나라, 뭐 유로라든가, 중국으로는 못 가잖아 지금, 그죠?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가는데 유럽이 가장 유력하죠.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의미합니다. 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에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이번 주 이제 3월 22일 날 다음 주 미국 금리 인상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뭐가 있어요? 그게 있죠. 선물 옵션 만기. 자, 개인 투자자들 다 손절했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손절했어요, 안 했어요? 자, 콜옵션. 자, 손절이 아니라 참 수익 실현. 올려주니까 깔끔하게 커트 시켰네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하고 어시구나 하고. 자,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선물 팔았던 것 같고 쳐 올리기 시작하네. 개인들이 팔면 팔수록 더 가속도로 가중치를 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뭘로 수익 내요? 그동안 사놓은 주식 18조 원. 지난 반년 동안 주식 18조 원 넘게 샀잖아요. 그리고 깔아놓고 있는 선물도 수만 개 깔아놓고 있죠. 어느 정도 깔아놓고 있나 한번 잠깐 볼까요? 외국인들 선물 옵션 만기 12월 둘째 선물 옵션 만기 날 이후 12월 8일 이후에 6조 5천억 원어치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샀네요. 코스닥에서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8,400억. 선물은 4,750개가 누적 매수. 금액으로는 3,600억 개. 콜옵션은 의미 없죠, 지금은. 왜? 옵션이야 매월 있는 거고, 애들은 3개월마다 있는 거. 선물도 어떻게 해요? 매수 들고 있던 거 이제 쭉 올라올 때마다 수익 실현 그동안 했네, 천천히. 주식은 계속 그냥 상방 베팅. 7조 4천억에서 잠깐 줄였다가 다시 또 끄집어 가고 있는데, 깔아놓고 있는 주식이 거의 20조 원에 가깝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산 거. 작년도 7월부터 산 거.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으로 계속 깔아놓고 있다. 그럼 풋옵션 이런 건 뭐예요? 그렇죠. 단기 롤링 줘가면서 보험 들고, 개인 투자자들이 아래로 붙으면 때리고, 위로 붙으면 때리고, 손절하면 다시 또 쳐올리고. 지금 보니까 다행히 개인 투자자한테 저기 기회를 준 거네, 오늘은. 수익 실현의 기회를. 그나마. 자, 그래서 좌충우돌하지 말아라. 25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나라 혼자 가는 게 아니다. 프랑스, 독일,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 무슨,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시 가네, 뭐네. 업종으로 보지 말고, 그냥, 뒷산에 꽃이 폈네, 안 폈네. 한겨울에 거기만 피우면 이상한 거지만, 바람이 부르니까 순차적으로 다 꽃이 피는 거잖아. 니네 집만 꽃이 피는 게 아니야. 니네 집이 우선 먼저 필 수는 있어, 다른 집보다. 그 동네가.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다 피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왜? 봄바람을 느끼는 거지. 자, 그래서 투자 심리의 회복. 투자 심리가 지금 봄바람이에요. 봄바람이 뭔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세게 느껴진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투자 심리의 회복은 결국은 달러의 약세. 달러의 약세로부터 시작한다. 달러 인덱스 까졌죠? 105 다시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깨져가면서 1,300원에서 아래로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투자 심리의 회복 구간으로 온다. 여기에서 자꾸 왼쪽, 오른쪽, 왼쪽, 저 종목이 가네, 저 종목이 가네, 그거 보고 있다가는 다 놓쳐요. 다 놓치게 되고, 지난주까지는 개별 종목, 코스닥 시장 좀 중심에 강세했다면, 이제 다시 거래소 중심의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 홈매수를 시켜놓고, 그 아래쪽으로 쭉 포진을 시켜놓는. 오늘 보니까 삼성전기, LG전자. 다시 자동차 전장 부품 및 IT 관련주 계열이에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다시도 치어 올라오고 3%대로.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 그리고 뭣도 공격적으로 봐야 될까요? 가장 공격적으로 봐야 될 거는 대한민국은 역시 IT 및 소재 쪽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으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게임 중에서 안 올라가. 크래프톤 같은 거. 이게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 타이밍 뺏기가 이게 대부분 넘어갑니다. 지긋지긋하거든. 올라갔다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주간, 3주간 이렇게 눌러주면 있잖아요. 10%뺀 거잖아. 그러면 그냥 다 손절 나와요. 6 곱하기 3에 가면서. 그리고 이제 급등 나오는 거 폐배터리나 2차 전지나 그런 데로 달려가죠. 걔들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꼬꾸라지고 이런 게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없어지진 않잖아. 크래프톤이라는 게. 앞으로 그리고 IR, XR, AR, Virtual Reality, VR. 그렇죠? 이런 어떤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 믹스드 리얼리티, 예, 현실과 이런 걸 가상 증강을 혼합시킨 거, 애플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카메라가 그래서 렌즈가 거의 달려 있어요. 앞으로 미래전은 다 그렇게 치를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고글 하나씩 딱 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공위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건물 뒤에 적군 있는지 없는지 다 이제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 게임주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의 주제 그냥 제가 뽑아온 거 아닙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이거죠. 차 부품주. 오늘의 세력주.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의 세력주예요. 3탄입니다. 지난주 미래나노텍,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네. 원준 이런 그 종목분들에 이어서 네 종목이죠. TMC. 자, 미래나노텍이라는 미래 컴퍼니 절반 이상 수익 실현, 포스코 케미칼 전체 정리, 수익 회수, 원준 절반이나 3분의 2 보유, TMC는 각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대형 종목으로 건너갑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 종목 중심으로 포트를 다시 짜서 2500포인트에 대한 포커스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막혀놓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큰 틀을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누굽니까? SK이노베이션, 뭐 미래증권, 미래에셋증권,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 삼성전기, LG전자, 그다음에 게임주 중에서 크래프톤, 마치 그동안 안 올라간 거, 소외되어 있던 저런 것들, LG노텍, 뭐 아주 그냥 다들 들썩들썩거리네. 들썩들썩거려, 제가 보니까. 자, 그렇게 방향을 좀 잡고 가셔야 돼요. NH투자증권도 그러면 괜찮겠죠. 지금 상태에서 나는 공격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근데 대형 종목 중심을 하고 싶다. 왜 그러면 저런 증권주들 및 대형 종목분들이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NFT, 즉 Non-Fungible Token이라고 불리나요? 네, NFT의 약자가 그거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뭐야?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부동산처럼. 부동산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발행 개수가 한정되어 있죠. 근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 발행된 화폐고 토큰은 뭘까요? 그렇죠. 주식인데 부동산, 예를 들어서 누가 그림을 그렸다든가 어떤 작곡가가 노래를 불렀다든가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그거를 소유권을 가지고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말이 토큰이 주식이지 뭐. 그렇죠? 주식이면 상장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토큰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토큰을 사는 거죠. 여러분이 소유권자가 된 거죠. 쪼개서 팔았지 내가. 여러분이 그러면 소유권. 제가 박한쌤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트로트. 박한쌤의 주식 트로트.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함께 불러보자. 노래 참
왜 안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트로트를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트로트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뭡니까? 임영웅 씨 노래 나오는 거 트로트 집사람 보는 거 봐가면서 보니까 야 저거 주식하고 똑같네 저거 주식을 우리 주식의 애환 이런 거를 트로트로 부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가면서 편곡도 해보고 삼성전자 갖고 이렇게 해보고 저 로봇주 같은 걸 갖고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종목을 넣어봐서 그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노래만 좀 잘하면 아마 공연회장에서 트로트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근데 트로트 노래인데 전부 다 주식이 개편 편곡이 된 노래겠지. 자, 그런데 요 갖고 제가 이제 이거 갖고 지금 발행을 했다가 봐요. 1,000만 원에. 여러분들이 1,000명이 10,000원씩 샀어. 제가 이 트로트 노래를 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1,000만 원에 상장 이렇게 토큰을 발행해. 그럼 여러분이 10,000원씩 한 개씩 사줬어요. 1,000명이 예를 들어서. 근데 소유권은 이제 나눠 가진 거잖아요. 주식처럼. 그렇죠? 10개 갖고 있는 분은 10주 주주가 된 거고. 토큰이 그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여러분 거니까 뭐예요? 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작권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 저작권 수입을 여러분들한테 배당해 주는 거예요.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저는 대신 뭐가 있어요?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소유권을 여러분들한테 넘김으로써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렇죠? 가수는 그게 좋은 거고 대신 저작권은 여러분이 토큰을 갖고 있으니까 평생 그걸 배당받고 배당을 받으니까 10,000원짜리가 어떻게 될까요? 20,000원도 되고 100,000원도 되겠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 토큰이지 완전한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식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죠? 증권과 디지털 자산, 여기 이제 암호화폐입니다. 혹은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디지털화 시켜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부동산처럼 그냥 한정된 자산, 비트코인처럼 한정된 자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토큰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얘는 사실 말이 토큰 증권이지 디지털 자산을 주식으로 상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법을 받느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받느냐인데 자본시장법을 받는 걸로 거의 제가 봤을 때 방향을 잡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주식만 사고 팔아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토큰 증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열리는 거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미래셋 증권, NH투자증권 들썩들썩거리죠? 자, 여기서 종목 하나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NFT 관련주잖아. 자, 이거는 좀 살짝 얘기할게.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여기에 계신 오늘 방송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주는 비밀 종목입니다. 자, 들을 준비가 되신 분은 7788 한번 눌러주세요. 살짝. 자, 핸드폰을 여러분 귀 가까이 대셔야 돼요. 잘 안 들려요. 자, 살짝. 자,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 들으니까 다른 사람 못 듣게 살짝 이야기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사울옥션 그림 디지털 자산 대표 종목 2월달에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돼서 신속하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옥션. 자, 서울옥션 여러분들만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야. 서울옥션. 네, 왜 이게 종목이냐? 이제 음악 관련주도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건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손재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빨리 가기는 있는데 큰 플랫폼을 다른 나라들은 이미 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법안이 2022년도에 지금 이미 토큰 거래소가 나왔고, 싱가포르,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2월 달에 법안이 이제 토큰 통과가 됐는데요. 상반기에 법안이 이렇게 통과됩니다. 발행시장, 유통시장이 있는데 발행시장은 상반기 법안 제출, 상반기 법안 제출. 전부 다 발행시장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이제 개정이 상반기에 다 끝나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회사들한테는 현대차증권 굉장한 기회들이 앞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음악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대표, 즉 NFT 관련주. NFT 관련주는 사실 끝났어요. 한번 이렇게 해 먹었단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NFT가 당장 성공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은 기세예요. 주식은 기세고 그것이 릴레이로 이어지는 타이밍인데 이 기세를 보세요. 이거. NFT 관련주가 시장 무너질 때 혼자 올라가는 거잖아. 15,000원에서 4만원. 굉장한 기세가 있단 말이에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여기에서 삼성전자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2022년도 하반기에. 그런데 이 NFT 관련주들만 뒤늦게 치고 올라왔죠. 종목이 대형 종목들이 30% 20% 빠질 때 애들은 200%씩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LNF 에코프로 엄청 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서울옥션보다 약했다니까. 한 달 사이에 100% 올라가잖아. LNF 에코프로는 시장이 안 빠지니까 올라가는 거지. 얘들은 종합주가지수가 폭락 나오는데 혼자 올라갔어. NFT 관련주. 웰크론한테, 컴투스. 기본 다 100%씩이잖아요. 시장 폭락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 그게 아닙니다. 기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세. 한 방이 있느냐 없느냐. 주식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근데 지금 차트들이 어때요 다들. 갑자기 최근 들어서 급등급락 나가면서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부름 그르르릉 그르는 게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게 아니야. 굉장히 크게 기지개를 켜고 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고. 마치 곰 새끼가 큰 곰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겨울잠에서 깨구리도 깨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변동은 안 하잖아요. 곰 같은 애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큰. 이런 종목들한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한두 종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NFT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증권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NFT 관련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그림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K옥션. K옥션. 이미 올라왔죠. 4,0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올라오고, 잠깐 조정 주고 있는데, 서울옥션, K옥션. 우리 그림 쪽입니다. 그림. 네. NFT의 진정한 저거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림 및 골동품이 더 효과가 앞으로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먼 이야기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만 생각한다?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3월달, 4월달 이제 법안 통과되는 거 국회에서 상반기 법안 제출, 상반기 법안 제출, 상반기 법안 제출. 이건 발행 시작. 근데 지금 몇 월달이에요? 3월달. 상반기면은 6월이야. 그렇죠? 이제 3월달, 4월달인 거예요, 사실은. 유통시장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진행. 그러니까 많은 어떤 법안들도 있을 텐데 굉장히 저게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돼 가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 전체가 지금 한번 싹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저런 NFT 토큰, 그러니까 증권 토큰이라고 말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NFT 후속작이다. 그래서 K옥션이라든가 뭐 여러 이걸 우리가 투자하자는 거 아니죠. 단타로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가서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이번 한 주 네, 그렇게 보자. 뭐를 주식선생 박한샘의 22번째 과외 시간에서 세력주 3탄 전부 다 이 종목들 어떤 거냐 검색기로 골라낸 종목들이에요. 차 부품 그리고 NFT 관련주 NFT 관련주에는 증권주도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옥션 K옥션 그런 그림 관련 그러면 이런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사이버결제 아주 기본적인 종목 간편결제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종목인데 저는 지금 저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아까 보셨던 그 소유권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부자들의 판이잖아요. 몇십억짜리 그림을 갖다 놓고 혼자만 보고 싶은 부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소유. 여러분 같으면 그림 하나 갖다 놓고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갖다 놓고 볼 때 그 심리는 무슨 심리예요? 그렇죠. 나만 즐기는. 일반인들은 못 봐. 나만 그냥 딱 그 그리면 내 끈 거야. 평생.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높은 거잖아.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2천억, 3천억.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는 5천억 주고도 샀죠. 그림 하나. 5천억짜리 그림이 가짜냐 진짜냐 지금 아직도 논쟁이 많은데 거의 가짜로 결론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난번에. 지금까지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은 5천억입니다. 근데 그 5천억을 사우디와 샀단 말이에요. 왕자가. 이게 지금 가짜 논쟁이 휩싸여 있잖아요. 자, NFT의 가능성은 그래서 진정한 제가 봤을 때 부자들의 게임인데 그림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서울옥션이라든가 K옥션. 상장했을 때 이 가격이에요. 이거. 자, 여러분들이 뭐 상장가보다 싸게 사는 거니까 꽤 괜찮은 어떤 것에 위치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런 쪽을 그래서 크게 정상적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장화전자, 삼화콘덴서 이런 자동차 전장 부품 및 우리나라 잘하는 수출 중심 형태의 한 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나는 그러면 뭐 현대의화라든가 만도라든가 어떤 전통적인 S&T 모티브라든가 혹은 명신산업이라든가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 쇠 깎는 아날로그 형태의 회사들을 갖고 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잠깐 시연 갈 수 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주는 확실히 NFT 오늘 이번 주에 새로 나오는 종목군들은 검색기로 돌려봤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약간 좀 판이 좀 약간 살짝 바뀌는 살짝 아까 보시면은 이제 뭐 미래셋이라 이런 종목군도 나오고 그리고 시장 전체 분위기가 우상향에 대한 분위기 욕구를 강력하게 지금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움직여 주셔야죠. 제가 누누이 드리는 얘기가 있죠. 뭡니까? 종목으로 보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 조금 먹고는 산다. 작은 부자가. 시장으로 보는 것은 풀베팅을 하는 거. 삼성전자 1억 원 갖고 1억 원치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큰 돈이 벌어지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주식 가지고 10억 벌었다.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부동산으로 10억 벌었다. 널렸습니다. 왜? 5년 전, 10년 전에 산 5억짜리 아파트. 기본 20억, 15억이에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지만
20평대도 15억, 20억이었잖아요. 부동산으로 10억 벌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장을 산 겁니다. 샀는데 어떻게 샀어요? 거주 목적이죠. 거주 목적. 실소유잖아. 그렇죠? 물론 투자로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전 재산이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은. 근데 조금 떨어진다 해갖고 1,000만 원어치 떨어졌다고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죠. 5천만 원어치 올랐다고 팔아야 안 팔아요? 안 팔죠. 왜 안 팔아? 거주 목적이죠. 애 학교도 거기서 다녀야 되고 전입신고 때문에. 남편 직장도 거기서 다녀야 되고. 그렇죠. 거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는 거지. 근데 주식은 뭐예요? 너무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 주인의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기업에 내가 사장과 같은 마인드로 회사를 투자하리라.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인의식이라든가 거주 목적이 아니니까 얼만큼 사요? 삼성전자를 10억 원어치 다 한 종목만 산다. 바보라고 생각. 아파트는 근데 어때요? 1억짜리를 10개를 산다. 그게 바보. 똘똘한 한 채로 10억 사는 게 나아. 선택과 집중. 근데 누가 사실은 더 잘한 겁니까? 아파트는 왜 하나를 뭉쳐서 살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을 산 겁니다. 아파트를 산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샀어요? 다 쓰러져 가는데 여의도 아파트, 시형 아파트 어떻게 30억, 40억이에요? KBST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산 거지. 그렇죠? 주식도 지금은 그래야 될 때가 있고 개별주로 승부를 볼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을 사는 겁니다. 2,500, 2,600, 2,700. 왜 그러느냐? 불황 없는 시작된 거예요. 미국 시장이 불황 없는 경기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불황 없는 인플레이션 때려잡기. 그러니까 잠깐 빛을 발하고 있는 거. 다 눈치챈 거예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을 100% 때려잡지는 않았어. 그런데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CPI 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이잖아요. 7개월 연속 하락. 그런데 실업률은 안 주고. 그렇죠? 실업률이 3.4잖아. 3.7에서 또 떨어졌어요. 5%였다가 4%, 4%였다가 3.7, 3.7에서 3.5 갔다가 다시 3.7 갔다가 3.4. 노동시장이 안 주. 경기가 호황인 거죠. 여전히. 인플레이션 CPI 지수 7개월 연속 하락이야. 옛날 같았으면 불황이 와야 돼. 아직까지 불황이 안 와.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부작용도 있었다는 거죠. 항암 치료제를 왕창 투여했어. 암세포가 막 번식해,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암세포를 때려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쳐올려. 금리가 뭡니까? 기준금리 쳐올리는 게 항암제. 평상시 0.25cc 넣었던 거 75cc 한 방 넣고 두 방 넣고 세 방 넣고 네 방 넣고. 코끼리도 죽을 판인데 암 걸리는 말기 암 환자니까 막 투여한 거지. 한 번도 그렇게 안 써봤는데. 그럼 머리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부작용이 날 줄 알았더니 부작용이 없어. 암세포만 죽은 거야 지금. 즉 부작용 없는, 즉 불황 없는 인플레이션 때려잡기가 성공했다라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챈 돈들이 어떻게 해요? 막 올라온 겁니다. 미국 시장도. 뭐다? 우리가 잘해서 돈 버는 거다? 아니다. 다시 봄바람,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거다.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거지. 왜? 올라온 다음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나라는 봄바람이잖아요. 프랑스 보세요. 신고점이야 이제 좀 있으면. 0.5% 남았어. 역사상 신고점.
이 정도면 역사상 신고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봉이나 이런 거. 월봉은 역사상 신고점이네요. 그렇죠? 일봉은 아직 0.5% 나왔고 주봉도 역사상 신고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주식을 보면 안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느냐? 공매도 때린 사람 입장. 공매도를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때려왔어. 1년간, 2년간. 그리고 최근에 또 때렸어. 공매도를 때린 사람이 후달릴까요?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이 후달릴까요? 누가 더 휘달릴까? 누가 더 덜덜덜 떨릴까?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 안 떨려요. 근데 어떻게 있어? 개인 투자자분들은 팔고 있잖아. 코스닥으로 당하고 있는. 공매도 때린 사람들 입장이 후달린다니까요. 기관들. 주식 왕창 다 공매도 때려놨잖아요. 지난 2년.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형 종목군들이나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저처럼 공격적으로 본다. SK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다시 LG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을 베팅을 한번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무식하게 갖고 간다. 큰 장에 다시 2,500이 돌파,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2,500 돌파, 그 다음 순식간에 장이 다시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대응을 하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많이 올라오네. 잘 올라오네요. 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똑같이 1.06%. 거래소 시장 1.06. 이제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장이 무서운 장입니다. 이 장이 무서운 장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주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뭐 미래컴퍼니라든가 개별 종목들을 갖고 수익을 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하이닉스,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괜찮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삼성 SDI나 LG엔솔보다는 SK이노베이션, 특히 이번 주 이런 거 아주, 거기다가 이제 현대모비스까지 다들 들썩들썩 거리는 분위기네. 땅바닥에서 무난하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이 풀베팅해서 그거 벌어봐야 푼 돈이에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대형 종목이 풀베팅해서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잘 먹고 편안하고, 그리고 멀리 끌고 갈 수 있고 안전하기도 하지만 연속성이, 자, 그렇게 보고 끌고 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했네요. 그쵸? 네, 서울옥션과 중소형 세력주에서는 NFT 관련주에서 증권주 2개, 그리고 NFT 그림 관련주 서울옥션과 이름이 생각 안 나. 네, K옥션, 서울옥션과 K옥션 두 종목.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자, 이거 뭐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자, 두 종목 이렇게 다음 한 주에도 저기처럼 미래컴퍼니처럼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세력주로서 수익률로 기쁨 주고 사랑받는 그런 주식선생 박한샘의 과외 시간이 22번째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이죠. 내일 화요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내일은 아마 이 틀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는 시장으로 가는 종목이에요. 시장으로 가는 수익률이니까, 승부니까. 종합이 2,500을 넘었으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쵸? 그러면 이제 누가 깔고 가는 사람이 버는 겁니다. 깔고 가는 사람이 버는 장이에요. 깔고 가는 사람이 예, 우왕좌왕하는 거거든. 예. 그거 말고 SK 이노베이션이 대장이라니까. SK 이노베이션, 현대 모비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포트를 빨리빨리 채우세요. 빨리빨리 포트를 채우고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이 후발주자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종목으로 채운다고 하면 현금 들고 있다는 얘기. 이미 늦었잖아. 한 발 늦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2400에서 지금 좀 있으면 2500인데 2400에서 채웠어야지.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질 때가 기회인 거지. 이때가 지난 방송할 때였던 것 같은데? 맞네. 월요일날. 그쵸? 개파락으로 폭락 나왔을 때. 2400 깼을 때. 61선과 21선. 참, 2400과 61선. 요 날이잖아요. 위에 있는 거는 2400포인트. 아래에 있는 것은 61선이에요. 지수가 이 영역대에서 일단 하루 종일 놀 가능성이 높다. 60에서 깨면 어떻게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손절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다? 네. 선물 옵션 만기 9일날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22일 2500을 넘어서 2500을 넘어서 2650포인트까지도 단기간에 저희가 한번 기회를 살려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있다 사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살려서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그때 주식 배팅한 거잖아요. 이때 만약에 손절했다. 2200포인트에 손절한 거와 똑같습니다. 1월 달에 가장 큰 실수. 예를 들어 주식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2200에 손절하는 거. 2월 달 조정 여기 2200에 손절한 거. 우상향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다시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 때문에 주식을 털린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갑니다. 아셨죠? 네. 자, 종가까지 시장이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잘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장은 계속 순환매 형태처럼 나왔다. 근데 이번 주에는 보시다시피 미래에셋증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그리고 네이버, 한원시스템, SK네트워크스 안 보이던 종목군들이 막 올라오는데 LG전자, 삼성전기, LG에너텍 그렇죠? 뒤늦게 올라오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 종목이 있어요. 차마. 근데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그럼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 컨텐츠 종목군들이잖아요. 여기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 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사.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 그런데 그 기업이 누구야? 자기 회사잖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런 거를 보고 빨리빨리 그런 걸 캐치하고 다시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못 먹으면 정말 자, 여기서 못 먹으면 정말 어려워. 아, 참 깜빡했네. 자,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거 검색기로 종목 검색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검색한 종목군들도 사실 여기서 온 거고 상당 부분이 SK이노베이션도 여기서 발굴해낸 종목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포스코 ICT, 삼성전자도 떴네. 매수 신호가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은 뭐 지난주부터 떴고 그렇죠? 특이하게 중소형 종목군 중에 방리 오래간만에 본다 저런 거 보영, 보라, 한국카본 네, 좋은 종목이네요. 한국카본 같은 것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뭐 굳이 대형 종목이 있는데 굳이 내가 저런 종목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 검색기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 검색기 만드는 법을 제가 스페셜 강의로 1강부터 10강까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자료를 검색기 강의했던 자료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걸로 여러분들하고 저걸 발굴해냈잖아요. 미래 컴퍼니.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거 갖고 난리 날 필요는 없는데. 종목은 2,000개 중에서 매주 나오는 거잖아. 다음 주에 또 서울 옥션이나 저거 급등 나오면 또 뭐 난리 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으로 10% 먹으면 됐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자, 미래 나노텍을 지난주에 4종목 중에서 요거 꼽아드린 거잖아요. 월요일 날 이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거 검색기로 총 10강이 있습니다. 10강. 10강 강의한 거.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에 있어요. 근데 강의 자료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일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글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 자료 전체 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우리 와운에서 이미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1강부터 10강까지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껌껌이 찾아야 돼. 그래서 그거 딱 정리한 링크. 그래서 구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개할게요. 그러면 내일 강의 때 앞에 부분에서 공개하고 그러면 바로 그거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걸로 평생 소장하면서 볼 수 있도록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다운받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 실력도 종목도 골라내는 재미도 있고 2,000개 여러분이 그 언제 일하다가 그 언제 발굴하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검색기 가지고 대형 종목 그 스포트 하다가 요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죠? 오늘 수익률 벌써 아침에 마이너스 샀으니까 4% 수익률 나왔네. 그러면 됐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한샘의 과외 시간 22번째 시간 NFT와 차 부품 관련주 과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한테만 몰래 가르쳐준 종목 잘 기억하셨다가 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수익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